경자진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차비, 커피값, 식사비, 우리의 하루는 소비의 연속이죠. 현금을 쓸까 하다가도 신용카드에 따라오는 갖가지 혜택 때문에 카드 결제를 택하는 경우 많은데요. 이게 잘 모르고 쓰면 혜택을 보려다가 손해만 볼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알뜰하게 제대로 쓰는 법,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커피 한 잔 드실 때도 카드 할인 포인트 다 챙길 것 같은 분? 네. 실제로 사실은 그런 혜택이 있다면 그냥 고마운 마음에 받기는 하지만 챙겨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챙겨서 쓰려고 하다 보면 피해가야 될 함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조금 덜 쓰자, 아껴 쓰자.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드 쓸 때도 뭐 함정이 있습니까? 오늘 그 주제로 말씀해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함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 함정을 피하지 않으면 어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받네? 이런 후회를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예, 무이자 할부 혜택 받으세요. 이게 첫 번째 피해야 될 함정입니다. 신용카드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무이자 할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목돈이 없더라도 어떤 비싼 물건을 살 때 이걸 나눠낼 수 있는데 그게 이자도 없어? 하면 굉장히 달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는다는 건 이걸 일시불로 결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전월 실적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얼마 이상 써야지 혜택 준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월 실적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카드를 쓰게 되면 이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이 무이자 할부 혜택은 그 포인트 적립 혜택에서 다 벗어나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다라고 한다면 이게 마냥 공짜는 아니다. 여기서 붙어야 될 이자 이게 바로 내가 포기하는 적립 혜택이나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할인 혜택 제대로 받으려면 무이자 할부로 쓴 금액은 전월 실적에서 빼야 되겠네요. 그 그렇습니다. 계산 미리 해야겠네요. 예, 실적 50만 원 채워야 되는데 내가 할부로 쓰는 게 한 30만 원 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안 쓴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들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고 또 더 쓰려고 한다면은 소비 습관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사실은 돈이 있는 상태에선 무이자 할부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시불로 결제를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실적 쌓으면 할인됩니다. 네. 여기는 무슨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적을 쌓아야 할인이 되는데 이 실적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드 명세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쓰셔야 되는 카드를 쓴 분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82만 원을 쓰셨어요. 당연히 이 숫자로 보면은 전월 실적 기준 달성한 것 같지만 못 달성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무이자 할부는 안 된다고 좀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건 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52만 원 남았는데 저 중에 또 뭔가가 안 됩니다. 상품권은 뭔가 좀 현금으로 그냥 현금처럼 쓰는 거니까 저거 실적 인정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30만 원, 20만 원. 자, TV 구매, 이 무이자 할부한 거는 실적 인정 안 되고요. 상품권 구매 생각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2만 원? 또 안 되는 게 대부분의 카드가 아파트 관리비는 실적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까지 빼게 되면 실제 이분이 식사를 하시거나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한 저 15만 원과 7만 원 합쳐서 22만 원만 쓴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월 실적 기준 30만 원을 못 채운 게 되는 겁니다. 저 지금까지 열심히 그 관리비 결제해 왔는데 카드로 잘못한 거네요. 물론 이제 관리비 결제도 실적에 인정해주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적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 두루두루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세금하고 공과금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 쓰는 것들 이것도 당연히 실적에 포함 안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실적 인정이 안 되는 카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만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라, 개인별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항목들은 좀 어디 가서 그럼 내가 확인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그 카드사별로 만든 앱 카드라고 있어요. 모바일 그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거나 카드사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쓰는 카드 그리고 그 혜택, 실적 인정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알같이 써 있긴 하지만 사실 알뜰하게 사용을 하려면은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가입 전에 읽어보시면 더욱 좋겠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카드가 있다면 어떤 혜택 그리고 어떤 실적 인정 금액, 제외 금액이 있는지는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요즘은 사람들이 지갑 안에 카드 여러 장 넣고 다니니까 각 카드별로 그 실적 제외되는 항목을 확인을 하면 내가 어떤 카드를 이달에 먼저 써야 될지 그 계산이 또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꼼꼼하다면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떤 걸 쓸 때는 이 카드는 실적 인정이 안 되니까 다른 카드로 써야지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실적 인정 기준을 넘어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쓰시는 거니까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카드별로 실적이 좀 모자라다라고 예. 한다면 그 카드를 좀 중점적으로 쓰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카드 혜택을 사용에도 받을 수가 우선순위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혜택의 숨겨진 함정. 70만 원 먼저 깎아줍니다. 네. 친절하게 이렇게 먼저 깎아준다고 하는 거 이거 왜 이럴까요? 뭔가 의심스럽죠. 네. 저 먼저 깎아주는 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선포인트 할인, 뭐 선지급 포인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카드사에서는 세이브 포인트라고 부르는 혜택인데 우리가 카드를 만들고 사용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네. 그렇게 미래에 쌓이게 될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하고 지금 당겨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즉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 그럴 때 선 포인트로 200만 포인트를 먼저 드릴 테니까 그 포인트는 나중에 쓰는 카드 사용 실적에서 조금씩 채워 나가세요 예. 하는 식으로 나중에 쓸 걸 뭐 미리 당겨서 받는 거죠. 저 이렇게 좋은 걸 카드사에서 그냥 해줄 리는 없고 뭘 주의를 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사실은 이 포인트라고는 하지만 저 포인트가 쌓이는 건 내가 카드를 써야지 네. 이 적립되는 어떻게 보면 부채잖아요.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저 포인트도 쌓일 겁니다. 근데 그 일정 금액이 어느 정도냐? 요걸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쓰는 돈 대비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TV를 샀는데 뭐 50만 포인트를 먼저 선 포인트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저 50만 포인트를 나중에 갚아 나가기 위해서는 네. 한 달에 2만 1천 포인트씩 24개월로 나누자면 이렇게 써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뭐 포인트 쌓는 거 어렵지 않아 네.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도 새로 만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카드사마다 적립률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할인점에서 쓸 때는 뭐 3%, 네. 백화점에서 쓸 때는 1%인데 정해놓은 곳이 아니면은 0.7% 해주는 곳이 있고요. 가운데에서도 적게는 0.05%까지밖에 적립이 안 되는 곳들이 있고 뭐 0.7% 그래서 한 1% 정도 적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예. 높은 적립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를 적립해주는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2만 1,000포인트를 매달 적립하려면 한 달에 210만 원을 써야 되고 네. 그마저도 1%가 안 되는 아까 0.5%다라고 한다면 뭐 한 달에 420만 원 써야 저 정도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러네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정리하면 있다. 그 50만 원어치 포인트 선 지급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환해야 할 포인트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은 알겠습니다.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속에 숨겨진 함정.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으세요. 자, 네. 연말정산. 뭐 세금 환급하는 그 얘기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연말정산 하게 되면은 이제 세금 환급받고 하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사실은 이게 뭐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쓸 때 요거 많이들 생각하고 쓰십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서 말한 그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처럼 여기서도 뭐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건데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지만 일단 크게 6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세금 요즘에 카드로 낼 수 있잖아요. 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 요것도 당연히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제외되고 매달 내는 통신비 카드로 결제하셔도 이것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네. 또 뭐 공과금이라든가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그리고 유가증권 구매비 저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그 상품권? 예 모바일로 보내는 상품권이라든가 기프트콘 네. 뭐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썼어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네. 혜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다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얘기고 나는 도저히 매달 실적 채우는 게 어렵다. 네. 이런 분들은 그럼 혜택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혜택을 채우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좀 전에 보셔도 알겠지만은 100만 원 써도 1%면은 사실상 안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 혜택, 이런 실적 인정 혜택 다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적게 쓰는 게 아껴 쓰는 게 훨씬 더 가족끼리 뭐 좋겠습니다. 합산해서 해주는 뭐 그런 것도 네, 있다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쓰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족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거는 합산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연회비 아끼면서 좀 네. 더 좋은 혜택 될 수 네, 있겠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그럴 때 써야죠. 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